대형마트의 파격 할인 속에 중소납품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 이하의 납품을 강요받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부안군 해안탐방로 공사 하도급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부안군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부안 군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유성엽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 탈당 여부에 따라 도내 야권도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연말 할인 행사로 대형마트들의 간판이 화려합니다. 그 이면에는 납품업체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도산위기에 내몰리는 업체들까지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대표적인데 상생은 그저 말뿐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를 가공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전라북도의 한 업체. 지자체 우수 상품에 선정되고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견실한 업체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롯데마트에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600억 원에 달하고 단기 순이익이 13억 원까지 났던 기업이 롯데마트에 납품한 이후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가 저희한테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같이 거래하자고 저희하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량은 늘었지만 납품 단가가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데이로 불리는 3월 3일 일주일 전에는 매입량이 전주에 비해 43배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납품 단가는 킬로그램당 14,000원의 70% 수준인 만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명 단가 후려치기로 롯데로부터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다시 돈 무조건 주세요, 사장님. 저만 믿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8월 말, 9월 말에 요 손익 마이너스 나는 거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물건 가져갈게요. 이 업체는 지난 11월까지 3년여간 전국 롯데마트에 1,400톤을 납품했지만 이 가운데 71%가 원가의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행사 물량이었습니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며 지난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조정원은 업체의 피해를 인정해 롯데 측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롯데 측에서 좀 수락이 어렵다라고 좀 의사를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조정 절차가 이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이 종결이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해당 사안이 이제 송부가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제. 하지만 롯데가 조정을 거부했고 현재로선 소송 말고는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지금 눈물을 머금고 지금 어떻게든 저희는 협의를 봐야만이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말로는 상생을 외쳐대지만 뒤로는 단가 후려치기가 성행하는 대형마트 납품업계 현실 속에 중소업체는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경찰이 부안군청 군수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로공사 하도급 관련인데 또 다른 단체장 비리인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부안 진서면에서 줄포면까지 6.2km 구간을 잇는 해안체험 탐방로 공사 현장입니다. 총 사업비 432억 원 규모로 예정대로라면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하지만 일부 구간의 사업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하도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따낸 익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부안군청 모 과장이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다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가가 하도급을 사주고 20%, 15%나 받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지난 9월 군청의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윗선 개입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군청 비서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군수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청 측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시킨 일도 없고 모르겠어요. 업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왔는가 모르겠죠.
경찰이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전임 단체장의 인사비리에 이어 또다시 터진 악재에 부안군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경제와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지만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현 정부 출범 이후 9번의 개각에서 전북 출신 없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3명의 인사를 단행했지만 전남 광주가 9명이 포함됐과는 달리 전북은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이 유일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결국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도내 정치인들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이에 대해 호남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는데 특히 도민들의 지금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당 이후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진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보다 신당 창당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신당은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창당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안철수 의원 옆자리를 지킨 유성엽 의원의 속내입니다. 그간 천정배 박주선 의원 창당 과정에 참석하며 연대를 과시했지만 선택은 결국 안철수였습니다. 또 기존의 또 신당 세력들과도 또 연대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신당이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남은 관심은 순창에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장관의 행보입니다. 최근 문 대표 방문에 서로 다른 길에 서 있다며 복당 제의를 거절했고 문과 안을 싸잡아 비판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이나 이제 문 대표나 호남에 자주 오는데 호남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호남은 상수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두터운 유 의원의 가교 역할에 따라 안철수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탈당파의 안철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전북 역시 새정치와 안신당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야권 재편 구도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정치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지 아니면 당 선택을 놓고 버리는 정치인들의 줄서기와 구태만 확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현안 사업은 산적해 있는데 벌써 새미칩니다. 이에 해를 넘기게 되는 도민들의 관심 사업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도 그중 하나인데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정리해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종합경기장에 복합 쇼핑몰과 호텔을 지려던 전임 시장의 계획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됐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짓는 컨벤션 센터 역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넘겨준 전라북도가 대체 경기장을 먼저 건립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대체 시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전라북도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 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양자치단체 간 힘겨루기에 1년 넘게 고착 상태에 빠진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결국 도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부지 양도 계약은 지난 17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과 컨벤션 센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행정 절차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보류한 사업 심의가 통과되면 뒤늦게나마 컨벤션 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대체 시설이 들어설 부지 매입비 70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며 전라북도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더해서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업 추진 원활히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부지 매입비 편성 역시 사전 투용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센터 조성으로 인해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컨벤션 센터 건립.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이 사업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올해도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합의가 없는 한 해양관할구역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공동관할구역을 두는 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내 어장 면적이 축소돼 충남과 전남 사이에 해양관할을 두고 어민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 통합 추진 당시 절차 위반과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내년도 교부세로 완주군에 24억 원과 전주시 4억 8천만 원씩을 삭감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민투표 가결 뒤에나 가능한 통합청사를 투표 전에 설계비 32억 원을 먼저 집행했다. 이후 주민투표마저 부결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민관 합동자치기구였던 집강소가 유일하게 김제 원평에 남아 있습니다. 그간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복원 과정을 거쳐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너질 듯한 이 폐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원평에서 농민군이 집강소로 사용하던 가옥입니다.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면사무소나 개인주택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방치돼 왔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김제 원평 집강소 건물이 혁명 당시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이 긴급 매입을 결정한 이후 1년 동안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자문과 구증을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새 집처럼 보이지만은 건물은 규격이나 모양이나 다 1890년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집강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혁명 지도자 전봉준과 전라감사의 전격 합의로 설치됐던 최초의 민간 합동자치기구입니다. 전국 50여 개 군현에서 백성의 의견이 행정결정으로 이어졌던 지방자치의 효시로 꼽힙니다. 원평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에 설치됐던 집강소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건물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집강소 활동을 통해서 피지배층의 뜻이 바로 행정에 원용되는, 행정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복원된 원평 집강소의 문화재 등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농민군 묘역은 봉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방치되고 있다며 동학혁명 유적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공단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를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 장관이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번복하고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 점을 들어 이사장 선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 부근에 1,100억 원을 투입해 국민연금 교육장 등이 포함된 연금센터를 짓기로 하고 내년 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기금본부와 동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투자업체를 수용하기 위해 금융센터를 짓기로 하고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장호중 안상지청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장 신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검 형사 6부장과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1,798억 원을 도내 16만 농가에 지급합니다. 변동형 쌀 직불금은 평균 쌀값이 15만 원일 경우 1,260억 원이 내년 3월에 추가 지급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발견된 덕유산 리조트 등 전국 12개 시설에서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는 설천봉 관광 곤돌라가 올해 2차례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이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전북쌀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북쌀 연구회와 공동 진행한 가운데
웰빙쌀과 친환경 유생미를 홍보하고 전북쌀 구입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을 717개 농업경영체와 공동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의 새와 황금들판의 들자를 조합한 새들군산은 상표 출원과 등록도 마쳤습니다. 한국개임과학고의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개임과학고 재학생과 신입생 학부모들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무교장 대신 내년 3월 1일자로 새로운 교장을 초빙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에 있는 국립전북기계공고의 취업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북기계공고에 따르면 올 3학년 재학생 293명 가운데 현재 264명이 취업을 확정지어 취업률이 90%에 이르고 졸업 전까지는 9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13년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취업률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며 실습 교육을 강화한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는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운영할 업체 3곳과 협력해 완산 채련공원 일대 1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국토조사와 시설물 안전진단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 소재와 3D 프린팅 기술도 함께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